네, 이번 시간부터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문제풀이 챕터 6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09번은요,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합집합은 A 집합에 속하거나 B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따라서 A와 B의 집합 B의 합집합은 모든 원소를 적어주면 되고, 같은 원소들은 한 번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A, B, C, D, E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10번은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바로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9까지 되겠죠. 그런데 B집합은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의 자연수면 10부터 시작해서 11, 12, 12 해서 자, 끝이 없죠. 무수히 많은 자연수로 우리가 구성되는 무한집합이 되죠. A는 유한집합, B는 무한집합이 되니까 A와 B의 합집합은 모든 자연수니까 1, 2, 3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11번은요. A집합은 10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3의 양의 배수는 3, 6, 9로 시작해서 얼마까지? 100 이하니까 3의 배수 중 가장 큰 숫자는 바로 100 이하 중 가장 큰 숫자는 99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B집합은 6 이하의 100 이하의 6의 양의 배수니까 6, 12, 18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6에 가까운 가장 큰 뭡니까? 100에 가까운 가장 큰 6의 보수는 얼마가 되죠? 96이 되나요? 96이 되죠. 그런데 이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맞나요? A 집합에 모두 다 포함이 되죠. 자, 따라서 바로 이 A와 B의 합집합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A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A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떻게 3, 6으로 해서 99까지다. 이렇게 나타내줘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12번부터는요, 교집합을 봐달라고 하네요. 교집합은 A 집합에도 속하고 B 집합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12번은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XYZ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있네요. 따라서 X, Y, Z라고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집합 A로 표현해도 되고 집합 B로 이렇게 표현해도 모두 다 맞습니다. 613번은요. A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고 B집합은 6의 양의 약수냐. 양의 약수는 1, 2, 3, 6이 되겠죠. 따라서 A집합과 B집합에 바로 공통적으로 있는 바로 원소들은 바로 2와 3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바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2와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614번은요,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7이 있고, 여기 12가 있습니다. A집합은 2 이상이니까 2는 새까맣게. 자, 12 미만이니까 12는 빵구뽕이죠. 이렇게 표현된 집합이 바로 A 집합이 되고 B 집합은 7보다 큰 바로 크거나 같은 바로 집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부분의 공통 부분이라는 것은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의 선과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 집합의 교집합을 나타내 줄 때 이 집합이 무한집합이고 자 부등식처럼 부등식으로 나타냈으니까 바로 X반은 7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은 이런 바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5번입니다. 두 집합 앱이 돼서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집합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속에 원소를 표현할 때도 바로 공통 부분인 이 교집합부터 처리해 주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A 집합은 1, 3, 5니까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에 1과 5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합집합이 1, 2, 3, 4, 5니까 1, 2가 없죠. 2가 없으니까 여기에 2가 되고 또 4가 없잖아요. 여기에 4가 포진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비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2, 3,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16번입니다. 보기에서 두 집합 AB가 서로 서인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체계에서는 서로 서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수의 바로 공약수가 1뿐인 수, 즉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수가 되겠죠. 그런데 집합에서는 바로 두 집합이 서로 서가 된다는 말은 두 집합이 바로 공집합, 즉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은 바로 서로서인 것입니다. 그럼 A 집합은 기억은 A 집합은 1, 2, 5고 B 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두 집합에 바로 공통적인 원소는 없잖아요. 따라서 A와 B의 바로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바로 기억은 바로 두 집합이 서로서가 되고요. 자, 니은은 9의 양의 약수면 1하고 3하고 9의 원소를 가지는데 3이라는 원소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교집합이 3이라는 것을 하나 원소로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미안합니다. 3도 있고 9도 있네요. 그죠? 3도 있고 9도 있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디귿은 X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바로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뭐 정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어서 무한집합이 되고 비집합은 x가 원소인데 x제곱이 4면 x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따라서 비집합은 마이너스 2와 이 원소 두 개를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그런데 A집합과 B집합을 보면 A집합에는 마이너스 2와 2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개의 집합이 교집합이 되니까 바로 서로서가 된다. 따라서 바로 기역, 니은, 디귿 쪽에 서로서인 집합은 바로 A와 기역과 디귿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17번입니다.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은 주어졌고요. C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났는데, 자, C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원소는 X죠. 원소는 X입니다. 근데 K는 0부터 1, 2, 3까지잖아요. K가 0이면 X는 0이죠. K가 1이면 X는 2가 되고, K가 2면 X는 4가 되겠네요. K가 3이면 X는 6이 되어서 바로 C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했고요. 이때 다음 집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연산자가 교집합으로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결합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교집합 B와 그리고 C의 교집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위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C와의 바로 교집합은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2와 4가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원소가 되죠. 그죠?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C의 집합의 원소인 것은 2와 4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와 4의 집합 형태로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8번입니다. 세 집합 ABC가 주어졌을 때 다음 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합집합이 갈로 속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우리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A의 합집합으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B와 C를 무엇으로 연결해 주면 된다? 바로 괄호 속에 있는 이 합집합은 괄호 밖으로 나가고 괄호 밖에 있는 이 교집합이 괄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게 여러분들 분배 법칙을 이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은요, 1과 2가 되고요. 합집합에 B와 C의 교집합은 어떻습니까? B와 C의 교집합은 5가 공통적으로 있대요. 그죠? 따라서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1이라는 집합과 5라는 집합의 바로 합집합이 되니까 바로 이 집합은 1, 2, 5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9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파리아의 자연수입니다. 자,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과 같았을 때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 집합 U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자,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특히 여집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전체 집합을 꼭 표현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A 집합이 바로 원소가 3, 4, 5니까 나머지 즉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니까 이 바깥에는 1, 2, 3, 4, 5, 6, 7, 8이 존재하겠죠. 따라서 바로 여집합의 원소는 1, 2, 6, 7, 8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집합이 요번에는 짝수집합이네요. 짝수는 8이하의 짝수는 2, 4, 6,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밖에는 홀수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홀수인 1, 3, 5, 7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21번은요. 자, 차집합을 구하라 합니다.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공통적인 부분이 A와 D가 공통입니다. A와 D가 공통이면 여기는 BC만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바로 A 집합 중에서 바로 A와 B의 바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해 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차집합 B는 무엇이 된다? 바로 B와 C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4의 양의 약수는요, 무엇이 되나요? 1, 2, 4가 되고요. 12의 양의 약수는 1, 2, 1, 2, 3, 4, 6, 12가 되겠네요. 그럼 A집합과 B집합의 공통 부분이 모두 다 1, 2, 4죠. 1, 2, 4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3, 6, 12가 되죠. 따라서 바로 A와 B의 바로 차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바로 A와 B집합의 차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바로 공집합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물론 이 벤 다이어그램은 B가 더 큰 이 집합 안에 바로 A 집합이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 집합유의 두 부분 집합 AB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자, 먼저 A의 여집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A 집합이 바로 1, 2, 4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3, 5, 6, 7, 8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A 집합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모두 다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A 차집합 B가 되니까 바로 A 차집합 B는
바로 A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해 주면 되니까 바로 1과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합집합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는 3과 8과 9, 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 부분이 여기 이 하나만 있죠. 그러면 나머지를 모두 다 적어주면 1, 3, 4, 5, 6, 7, 8, 9라고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 내용은 뭐와 똑같습니까? 더모랑 법칙에 의해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고 얘는 뭐와 같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처럼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도 바로 이 여집합으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나요? 아주 유명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바로 집합이 아닌 것을 말하니까 A 교, B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